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2017년도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부정선거다 해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원고입니다. 이름은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도 부정선거의 내용을 좀 알리고 싶다 해서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의 쟁점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소송의 쟁점은 이제 QR코드가 되는데, 비밀투표 침해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의 그 빅브라더의 실현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한번 두고서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 무효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투표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가짜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가짜 투표용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짜 투표용지에 투표를 했고, 그 가짜 투표용지는 개표장에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5구 보궐대에서는 사실 투표용지가 사라진 그런 부정선거를 다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부정투표용지, 그러니까 부정투표용지는 이제 후보자와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입니다. 후보자와 후보자 칸 사이에 여백이 없는 줄만 있는 용지. 뭐 어떤 분을 표현하기를 원고지형 투표용지. 그 비정상적인 가짜 용지는 개표장에 안 나왔는데 인증샷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짜 투표용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모아서 소송의 쟁점으로 삼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그나마 이제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입니다.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비밀투표를 침해했다 해서 공직선거법 146조 3항과 167조 1항, 헌법 67조 1항을 위반했다 하는 내용을 다투고 있는 내용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QR코드의 경우에는 QR코드 자체가 공직선거법 비밀투표 보호 조항을 위반하기도 하지만 QR코드를 살펴보다 보니까 QR코드 때문에 개표장에 나와 있는 용지가 가짜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단서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의 내용은 대법원 2017수 61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다른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사전투표용지 QR코드 비밀투표 침해 부분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투표용지에는 일련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5월 9일, 2017년 5월 9일, 이제 본투표일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선거일이 본투표일. 그 본투표일 전에 하는 선거를 사전투표, 사전선거로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새까만 모양의 그림, 저것이 QR코드인데, 저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입니다. 투표용지에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 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일날 아라비아 숫자로 인쇄되는 일련 번호를 사전투표는 보시는 내용과 같이 QR코드라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코드로 인쇄되었습니다.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는 왜 인쇄하는 걸까요? QR코드, 일련 번호 없이 인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련 번호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정해진 수량만 인쇄해서 이제 선거인에게 교부된, 지급된 양과 남은 양을 이제 정확히 파악할 목적으로 이제 일련 번호를 인쇄한다. 이런 이제 뭐 주장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이제 일련 번호를 인쇄하지 않으면 가짜 투표용지가 마구 인쇄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는 이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와 있는 일련 번호지가 절취된 개표장에 나와 있는 투표용지인데 왜 절취하는 것이냐? 그것은 법에 절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련 번호지를 안 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네. 공직선거법 제146조 3항에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련 번호는 즉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된다는 거죠. 선관위는 추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167조 1항에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57조 2항에 일련 번호를 떼어서 교부하라라는 그런 조항은 이렇게 146조 3항과 167조 1항을 염두에 둔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아라비아 숫자로 된 일련 번호는 떼어내도록 이렇게 규정도 되어 있는데 QR코드로 된 일련 번호 왜 안 뗐냐 이거죠. 왜 안 뗐냐. 네, 보시는 사진은 거제시 선관위, 거제시 개표장에 나와 있는 사전 투표 용지입니다. 버젓이 이제 홍준표에게 투표한 투표 용지인데 이렇게 QR코드가 붙어 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전 선거는 다 저렇게 기표된 용지가 QR코드가 다 붙어 있습니다. QR코드가 붙어 있는 기표된 투표 용지. 저 기표자가 이제 어떤 QR코드 번호인지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법에 이제 158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게 이제 사전 선거의 경우입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 칸에 뭐 도장을 찍은 후에 일련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저렇게 개표장까지 나와도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QR코드, 컴퓨터가 인식하는 QR코드가 붙은 채로 개표장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146조 3항과 167조 1항, 헌법 67조 1항 위반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 하는 게 문제가 남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면 모르는데 146조 3항에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추정 정도가 아니라 고유번호가 딱 붙어서 정확하게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것도 컴퓨터가 관리하는 그런 표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인식하는 표시가 딱 붙어 있는 투표용지가 146조 3항을 위반한 거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하는 겁니다. 입법 미비 떼어내도록 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선관위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개표장까지 나오게 한 QR코드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게 된 비밀투표 침해 부분은 누가 책임지냐 하는 겁니다. 자, QR코드 안 떼도 문제 없냐. 우리 소송의 원고 측은 문제가 있다. 146조 3항과 167조 1항, 헌법 67조 1항을 위반했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중앙선관위 측은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문제 없다. 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는 이제 답변을 해왔습니다. 육안.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네모난 모양의 새까만 모양일 뿐이지 저게 번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육안.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고요. 또 투표용지에 고유번호가 있다 한들 그것이 어떤 선거인인지까지는 우리 선관위가 밝히지 않는 이상 국민들은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컴퓨터가 인식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의 모양으로 형태로 인쇄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QR코드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인식한다는 거지요. 근데 컴퓨터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모른다. 국민들은 모른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것이 선관위 주장입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현재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들이 이제 쟁점 논의만 하고 있고 판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결은 6개월, 선거에 관련된 소송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 반이 되도록 현재 판결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소송은 2017년 6월 5일 날 제기해서 현재 뭐 2018년 12월에 이르고 있으니까 1년 반이 넘어갔죠. 네. 1년 번호는 왜 QR코드를 사용했냐 하는 겁니다. 예,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던 것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QR코드로. 왜? 선관위가 이제 보내온 답변서의 내용은 핵심은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또 선관위 측의 홍보 자료에 보게 되면 이중 투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또 안내문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 투표, 선거인이 투표를 하고 또 한 번 하는, 또 3중으로 한 번 더 하고 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확하게 컴퓨터가 이 선거인의 정보를 알고 있고 또 발급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사전 투표는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 하든 어떤 선거구에서 어떤 번호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중투표도 방지하고 대리투표도 방지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QR코드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전투표를 전국 단위로 운영하려다 보니 컴퓨터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고,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선거인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았는지를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선관위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QR코드는 정말 이제 또 문제가 된 것이 개인정보인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QR코드가 개인정보인 거냐. 이거, 조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오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다라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위계사슬에 의한, 위계사슬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 방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 QR코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내용이 과연 틀린 말이냐. 자, QR코드는 일단 이것을 스마트폰에 리더기를 설치해서 읽어보면 34자리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거제시 선관위 개표장에 나와 있는 투표용지입니다. 총 34자리의 숫자가 앞에 12자리 2017, 0509, 0001은 선거명입니다. 선거. 자, 2017, 0509, 0001로 써놓고 뭐라고 읽어도 됩니까? 2017년도 5월 9일 보궐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명칭을 12자리의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구가 있고요. 총 8자리로 표시됐습니다. 1하고 0이 7개, 0000, 000. 이 선거구예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전국 단위 선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4810은 이제 지역 선관위 명칭입니다. 4810이라고 써 있는 저 숫자는 거제시입니다. 거제시. 예. 4810이라고 써놓고 거제시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지 고유번호 558BA76. 예, 알파벳이 같이 섞여 있는데 저것이 용지의 고유번호입니다. 558BA76 7자리. 285는 용지 길이 285mm. 자, 그러면 선거명, 선거구, 지역선관위까지 가서 지역선관위 4810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 고유번호가 558BA76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만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저 투표용지 고유번호가 붙어 있게 되면 146조 3항에 위반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추정 정도가 아니라 딱 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요 컴퓨터 이제 서버 정보를 통해서 이제 선관위가 홍보하고 있는 이중투표 방지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선거인이 오게 되면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제 신분증을 스캔을 하고 명부 단말기에서 이제 그 확인된 정보를 선관위 서버 컴퓨터에 확인을 하고 조회를 하고 이제 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서 QR코드를 이제 발급해 주죠. 그러면 컴퓨터는 QR코드 발급 근거가 있고 선거인을 확인한 정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만 이제 이중투표가 방지된다 이겁니다. 요거 화면은 선거인 명부의 화면입니다.
요거 재외국민 투표 선거인 명부 딱 봤을 때 연번이 쭉 나와 있고 요청일자, 그 다음에 신고 신청 구분, 뭐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이냐 등등 부분도 있고, 여권 번호가 다 나오고요. 그 성명 고은경 여권 번호 LA 10000909 이렇게 여권 번호, 또 생년월일 197년 02월 뭐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다 들어있는 선거인 명부가 확인이 되고, 선거인 명부에서 개인을 또 확인해 들어가면 또 정보가 또 나옵니다. 방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개인정보방을 들어가게 되면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명, 성족일, 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 주소, 선거일 투표소 뭐 등등, 예, 투표 여부까지 다 확인이 되는 이런 이제 개인 정보가 나옵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컴퓨터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제 본인을 확인을 하게 되면, 예, 손도장을 찍든지 서명을 하든지 본인을 확인해 주면 이제 투표용지 발급을 누르게 되면 이제 QR코드가 발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라는 것은 정말 개인 정보냐 이렇게 주장하면, 뭐 숫자만 봐갖고는 개인 정보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11자리를 쭉 늘어납니다. 010-3355-6688 이런 식으로 늘어놓게 되면 그냥 숫자 0과 1과 3과 5와 6과 8이라는 숫자가 11개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 전화번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전화번호는 특정인, 예를 들면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의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국에서 이 전화번호, 통신회사에서 이 전화번호를 발급했다고 하면 이 전화번호를 발급하기 위해서 개인이 등록한 주소, 이름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또 확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의 고유번호가 발급이 되는 그 과정, 신분증을 스캔을 하고 또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그 개인 정보들을 확인을 한다면, 그 확인하고 나온 QR코드라고 한다 그러면 이 QR코드를 통해서 선관위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찾아갈 수 있어야만 이중투표도 방지하고 대립투표도 방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QR코드라는 이 34자리 숫자가 개인정보다 라고 하면 뭐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라는 표현은 그렇게 꼭 잘못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QR코드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냐? 첫째, 이 QR코드 번호 숫자에서 선거명이 다른 것이 확인됩니다. 예, 예를 들면 거제시 사전투표용지의 선거명과 남양주시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 사전투표용지의 선거명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봅시다. 거제시 같은 경우는 2017-0509-0001이 선거명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0001-2017-0509가 됩니다. 자, 숫자의 구성은 뭐 2017-0509, 2017-05 똑같다, 0001 똑같다. 그러나 뒤집어졌습니다. 0001이 남양주시 거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자,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야, 순서 먼저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 숫자, 그 코드는 전혀 다른 게 되는 거죠. 네. 사람의 눈으로는 순서만 바꿨을 뿐이다, 어퍼치나 매치나 똑같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선거는 전혀 다른 선거다 이겁니다. 다른 선거일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면 어쩌면 남양주시와 거제시는 전혀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표시가 전혀 다른 투표용지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QR코드의 자릿수가 선관위 발표와 개표장에 나와 있는 것이 다릅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중앙선관위의 이제 발표죠. 예, 중앙선관위 이제 면담을 한 결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 기사로 나왔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용했던 QR코드는 총 자릿수 33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33개다. 요거는 우리 소송팀들도 선관위를 방문했을 때 똑같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QR코드 총 자릿수 33개. 그런데 거제시에 나와 있는 투표용지, 남양주시에 나와 있는 투표용지 자릿수가 34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치인은 33자리, 교육감은 34자리, 그리고 특별히 제주도의 경우에만 34자리.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인은 총 자릿수 33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제시 것과 남양주시 자릿수는 34자리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34자리는 뭡니까? 34자리는 뭡니까? 중앙선관위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투표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8년도 6월 13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6월 8일과 9일날 있었던 지방선거의 QR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송파구 의회 의원 선거, 정치인이죠. 요거 33자리. 33자리인 게 확인이 됩니다. 33자리 QR코드. 정치인 33자리. 그 다음에 교육감은 보니까 5개를 확인 가능해서 확인해 보니까 34자리. 교육감 34자리.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직원의 설명이 정확히 맞았던 거죠. 이 지금 지방선거는 그 중앙선관위 담당자 QR코드를 설명해주는 담당자 설명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5구 보궐대선 대통령 선거의 자릿수는 중앙선관위 담당자의 말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QR코드가 이제 개표장까지 나온 것은 이제 비밀투표 침해라는 부분이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개표장에 나와 있는 사전투표용지, QR코드가 붙어 있는 그 기표된 투표용지는 선관위 주장대로 하면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우리 이제 국민들 인식으로는 전자개표기.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스캐너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개표기에 붙어 있는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된 정보가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QR코드가 붙어 있고 기표 내용이 있는 그 투표용지가 일일이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고 이 QR코드는 누구에게 투표했다라는 것을 컴퓨터는 알고 인식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선거인들의 선거 정보가 컴퓨터에 전부 저장된다는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왜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관위의 딜레마가 뭐냐? QR코드 번호로는 뭐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만, 만약에 QR코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QR코드를 뭐하러 인쇄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QR코드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컴퓨터로 관리가 안 된다면 전국 단위 그 사전선거 관리에 의문점이 생기죠. 중복 투표, 이중 투표, 삼중 투표, 반복 투표, 대리 투표에 무방비가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만약에 이제 QR코드로 선거인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QR코드로서 정확히 이거 누군가 어디서 발급된 것이고 누구 것이다 확인된다고 하면 그대로 공직선거법 146조 3항과 167조 1항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관위는 주장에 약간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도 판결을 못하고 1년 반 이상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아야 될 뭐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왜 아무 말이 없냐 이거죠. 왜 아무도 말이 없고 꿀먹은 벙어리냐.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런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 이제 전부 바꿔치기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런 뭐 QR코드가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능한 거죠. 한마디로 무능한 거고. 근데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 그러면서 모른 척 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무책임하고 이제 양심불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 우리 국민들로 오게 되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뭐 선거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몰라. 하게 되면 이제, 몰랐다. 그러면 너 이제 무능하고 무책임한 거고요.
뭐 알면서도 몰랐다. 그럼 이제 양심불량이죠, 양심불량. 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재외국민 투표라는 그런 이제 명목으로 투표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저는 이제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고 네, 지식이 올라가면 이것은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소송해봤자고 뭐 되겠어? 뭐 이미 뭐 재판부를 뭐 다 저쪽에서 잡고 있는데 뭐 패소하는 건 뻔하잖아. 이렇게 무시하면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이냐? 어떤 정치인, 대리인의 책임이 아니고 결국은 각자 우리 국민들, 예.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해야 될 때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인의식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견을 해달라 이겁니다. 예. 해외에 계시겠지만 예, 뭐 해외에 계실수록 더 애국자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예, 끝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